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합격하는 면접 노하우 강의를 맡은 장창호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는 면접 개요 또 면접 시 자세와 스킬 그죠? 맞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면접 시 금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나면 여유가 있으면 면접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면접 때 무엇을 금기해야 되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상식적으로 행동하라. 정말 지각은 절대 안 됩니다. 또 준비하시느라 화장 고치시느라 그러시다가 면접 시간 늦는 경우 가끔씩 보았습니다. 면접 통제관이 면접실 밖에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수험 번호와 이름 확인하고 서명 받고 시간에 되면 시간에 맞춰서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아예 면접 시간이 지났는데 오셨다. 당연 탈락이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회사에서 지각은 결석보다 못한 겁니다. 그리고 면접실에 들어가시게 되면 면접관의 지시에 따르십시오. 가능하면 면접관이 앉으라 하기 전엔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착석을 하시는데 착석하기 전에도 인사를 하는 분과 인사를 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 들어가시면서 면접관을 향하여 목례 정도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이 눈에 띄입니다. 당연히 첫인상이 좋아지는 거죠. 점수 잘 잡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면접에 집중하라. 네, 집중해야 됩니다. 대화 중에 옷이나 머리 만지는 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산만해 보입니다. 면접관을 경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그래서 대화 중에는 반드시 시선을 맞추십시오. 눈 맞춰주시고 미소 띈 얼굴로 항상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경직돼 있으시겠지만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렉스한 게 좋습니다.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십시오. 면접관이 둘 또는 셋, 많게는 5분도 계신데 두루두루 보아주시는 것이 내 순서가 아니더라도 물론 다대 1의 면접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눈을 맞출 게 없는데 다대다 면접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룹 인터뷰 같은 때는 시선을 어디다 놓을지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면접관 한 분 한 분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옆 친구를 쳐다보지 마시고 면접관을 향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래서 답변할 때 요령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답변은 심플하게 또 스피드하게. 언뜻 보면 단순하고 스피드, 어리석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많은데 심플, 스피드 비슷한 말입니다. 이건 PPT 쓸 때 아주 잘 쓰는 용어였는데요. 단순하지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보처럼 바보가 바보에게 된다는 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애플의 사장이었던 분이 하신 말씀이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나 수식어는 지양하십시오. 말이 안답시고 전문 용어를 그것도 외래어를 또는 외국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려운 용어도 쉽게 가능하면 명사, 동사를 쓰십시오. 형용사를 많이 쓰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답변은 또 두서없이 늘어놓지 마십시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황하게 답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핵심을 놓치기가 쉽고요. 또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본론을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서론이 길면 곤란합니다. 네 번째, 순발력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순발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면접을 할 때 내가 다 아는 질문을 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흔히들 예상 문제를 뽑고 가시는 분이 많은데 큰 바운드를 잡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쪽집게처럼 면접관이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알아맞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을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정말 모르겠으면 솔직히 그것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또 잘 답변하지 못하겠거나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닷을 붙이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제 소견에는 이렇게 이렇습니다 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이거나 먼 산 보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면접관을 보셔야 합니다. 비록 얼굴이 홍당무가 될지라도 잘 몰라서 당황스럽다 할지라도 얼굴은 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마주 보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다섯 번째, 함께 읽을까요? 답변에 서두르지 말자. 흔히 자신 있다고 빨리, 이것은 다대다나 1대4 면접 때 흔히들 나타납니다. 그룹 면접 때 보면 먼저 말하려고 손드는 친구들 흔히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두 번째가 좋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만약에 다대일로 보신다면 조금 3초 정도만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많이 말한다고 해서 좋은 수수 받는 건 아닙니다. 자기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의 1을 끝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질문하자마자 답하지 마십시오. 조금 3초 정도, 뭐 5초 정도 괜찮습니다. 숨 한번 크게 쉬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뭐니 해도 6번은 중요합니다. 공손하게 답하라. 정말 공손해야 합니다. 면접관은 저보다 나이도 많을 것이고 경험도 많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형님이고 어른이고 삼촌이고 심지어 뭐 아버지 어머니 될 수 있죠. 그래서 연설식이나 또는 군대식으로 답변은 곤란합니다. 부드럽게 정중하게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혹시 면접관이 의견을 묻는 질문에 면접관가 논쟁식으로 비치는 것은 절대 곤란합니다. 정말 금물입니다. 면접관이 얘기한 것이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결코 지적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더욱더 냉정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논쟁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나왔네요. 바로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면접관이 약간 농담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농담으로 받지 마십시오. 그냥 웃음으로 넘기시고 그런 답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답변은 연봉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주실 만큼 주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일한 만큼 성과급을 받을 때에 좋은 호재를 적용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이 연봉을 보고 왔는지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은 연봉이 높은 곳에서 섭외가 되면 바로 직장을 옮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직무와 급여는 연관이 되지만 급여라는 것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거나 이하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문을 듣고 알 수도 있지만 여하튼 급여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지 마십시오. 얼마를 받기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답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면접 시 금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기사항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접 때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강의에 질문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에 클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